안녕하십니까? 비더시드 주식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유환입니다. 이번 챕터 3에서는 안양시 외에, 즉 정부 유관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외부에서 받을 수 있는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공공기관의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즉 소진공이라고 하죠.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와 같은 중앙 단위의 주관, 집행 체계를 이해하고 경기도 등 광역 차원의 보완 제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각 기관의 대표 사업, 즉 정책자금, 희망 리턴 패키지, 스마트 상점, 온라인 판로, 공공 배달 앱, 그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는지를 절차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제도와 중앙 광역 사업을 연계 활용하는 방법까지 정리해서 같은 비용, 시간으로 더 큰 효과를 만드는 전략까지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란 것은 중앙과 그리고 경기도 단위를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중앙정부 관련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정부 부처 중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 단위의 정책을 기획하고 예산화하고 있습니다. 즉,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가장 핵심 부처, 가장 핵심 정부 부처가 바로 중소벤처기업부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기획되고 예산화된 정책은 이제 소진공이 이어받게 됩니다. 그렇게 이어받은 소진공은 현장 집행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가장 신경 써야 될 소상공인 지원 관련 기관은 바로 소진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중앙에서 집행하는 그런 대부분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이 소진공을 통해 집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챕터에서 말씀드렸던 신용보증 지원 사업 또한 소상공인 지원 체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은 바로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가 있습니다. 이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는 사실 중기부, 소진공, 그리고 신용보증재단보다는 좀 더 비중 자체는 적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주로 하는 일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일자리 안정 등 고용 관련 제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광역 차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광역지자체는 바로 경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안양시가 이제 경기도 안에 들어있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한정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청이 골목상권 조직화, 지역화폐, 공동마케팅 등 지역 특화형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도 내에서 집행하는 특례보증, 보증료 인하, 2차 보전 등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은 상권 단위의 현장형 사업 기획과 실행을 맡아서 중앙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있습니다. 이 구조로 알고 있으면 같은 과제라도 중앙, 광역, 기초를 조합해 중복 없이 지원 사업을 이어 붙일 수가 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네, 그럼 이제 중앙 차원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입니다. 사실 예산상으로도 가장 큰 규모의 지원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창업, 운전, 시설 목적의 저리융자로 중기부가 주관하고 소진공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신청은 정책자금 홈페이지 예약 상담 후 대면 심사를 거치고 이어 대출 실행의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요. 초기 설비, 인테리어가 필요한 창업자는 시설자금을, 원재료, 임차료 등 유동성이 필요한 운영 국면에서는 운전자금을 고려하면 좋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그런 창업자의 창업 단계나 그리고 필요 요건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으실 텐데요. 창업 시엔 창업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고 성장기엔 성장 기반 자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런 특별 경영 안정 자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과 그리고 이율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강의를 보시는 소상공인들 분께서는 자신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자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요건을 꼼꼼히 검토해서 이 자금을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류 준비할 때 핵심은 재무 흐름의 일관성과 상환 가능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손익계획서라도 있으면 좋은데요. 그럼 월별 현금 흐름을 매출 전망, 그리고 고정비, 변동비, 이자 등과 같은 요소들을 다 같이 포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심사위원들이 볼 때 좀 더 설득력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 자금을 신청하실 때 꼭 유의할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다양한 그런 작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꼼꼼히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대리 대출인지 직접 대출인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융자가 나오게 됩니다.
정책 자금은 이 대리 대출과 직접 대출 이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대리 대출은 소진공의 추천을 받아서 지정은행이 심사를 하고 집행을 담당하기 때문에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창구가 이제 익숙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직접 대출은 소진공이 심사부터 대출까지 모두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나 조건 자체는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사업성 혹은 재무 자료에 대해서 그 검토가 굉장히 좀 빡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책 자금을 신청할 때 내가 받으려는 융자의 종류가 무엇이고 그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한지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초창기 매출 변동성이 큰 업종 같은 경우는 대리 대출로 이제 사업의 속도를 내고 그 다음에 일정한 매출의 트랙 레코드가 보이는 시점에서는 직접 대출로 갈아타서 리파이낸싱을 고려하는 식의 단계적 접근이 이제 실무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희망 리턴 패키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은 이제 소진공과 중기부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는 창업하는 사람들에 대해 창업 지원을 해왔다면 희망 리턴 패키지 같은 경우는 한번 창업을 했다가 폐업을 했던 사람들, 그래서 재기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이제 챕터 1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소상공인들은 사실 5년 이상 살아남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말은 즉 이제 망하는 소상공인들의 수가 많다는 건데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사회에서 사실 도태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희망 리턴 패키지는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 있거나 그런 상황에 처해 가는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재기의 발편을 마련해주는 제도로 중기부와 소진공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이제 지자체 단위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중점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희망 리턴 패키지는 최근 1년 이내에 폐업했거나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는 패키지형 프로그램입니다. 중기부가 주관하고 소진공이 수행하는 사업인데요. 소상공인 마당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고 재기 컨설팅, 교육을 거쳐서 항목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게 패키지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교육을 시켜준다거나 비용을 보전해준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상권 아이템을 재진단하고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보완하고 초기 마케팅, 정산까지 재출발 경로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류 소매 폐업자가 소규모 카페로 전환을 할 때 수요가 유지될 수 있는 그리고 수요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활권 상권을 추천을 받고 초기 메뉴를 구성하고 원가율을 관리하고 그리고 리뷰 마케트까지 동시 지원을 받아서 재창업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드릴 사업은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네, 이 스마트 상점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입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업체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자부담이 30%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이 자부담이란 개념은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우리한테 이제 돈을 줄 때 단순히 500만 원, 1000만 원을 주면서 잘 쓰십시오 하고 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 돈을 받고 우리가 목표한 목표를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그 돈을 다른 데 쓸 수도 있는 리스크를 이제 정부에서는 감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만약에 1000만 원, 2000만 원 혹은 500만 원을 줄 때 그 중에 몇 프로는 소상공인인 내가 직접 내 돈을 들여서 어느 정도는 매칭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자부담비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사업에서는 이제 자부담 30%를 설정해 놓았습니다. 네, 본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핵심적으로는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무인 계산기, 스마트 미러, 혹은 주문 결제 통합 시스템, 고객 관리 분석 툴 등 기술 목록에서 공급 기업을 내가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제가 카페에다가 키오스크를 들여놓고 싶어요. 그때 내가 키오스크를 알아서 구입하고 키오스크 샀으니까 500만 원 주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신청할 때부터 정부 목록에 있는 그 공식적인 공급 업체 중에 키오스크를 공급하는 업체를 제가 설정을 하고 그 업체로부터 얼마치의 키오스크를 공급받겠습니다 라는 것을 신청서에 담아서 신청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그걸 이제 심사를 하고 제가 그 키오스크를 산 후에 이제 후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사실 기술 자체보다 운영 KPI입니다. 즉 내가 이 기술을 도입해서 어떤 것들, 어떤 목표를 이루겠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제 고객의 회전율이나 인건비 절감 혹은 재주문율 개선 등을 이제 KPI로
사전에 수치화를 하고 도입 전후 비교를 통해서 제출하면 이제 이번 사업에 대해서 이제 무사히 정산이 될 뿐더러 이제 추가 사업 연계 시 이제 소상공인 사업체의 신뢰도가 크게 높아진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을 어떤 식으로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좌석 회전율이 낮은 소형 분식점 같은 경우는 테이블 오더 그리고 무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주문 대기 시간을 줄여서 이제 피크 타임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것을 좀 완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용실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미러를 도입해서 스마트 미러를 통해 이제 스타일을 추천하고 상품 추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과정을 자동화해서 부가 매출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카페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 관리 분석 기능을 도입해서 재방문 쿠폰 타겟팅을 정교화할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사례들의 공통점 같은 경우는 기술 도입 후에 직원 동선을 효율화한다거나 메뉴 구성을 이제 최적화한다거나 이제 프로모션까지 함께 바뀌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시스템만 바꾸면 효과가 제한적이지만 업무 프로세스까지도 함께 개편해서 병행을 하게 되면은 실제 매출 성과가 더 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소개드릴 사업은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온라인 몰을 가지신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전통적인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기반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그런 오프라인 기반 사업자의 온라인 유통 채널 진출을 돕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소상공인 마당에서 이제 신청을 진행하시게 되는데요. 선정이 되면 전문가 또는 플랫폼과 매칭이 되어서 상세 페이지를 제작한다거나 이제 홍보 콘텐츠를 촬영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온라인몰에 대한 입점 그리고 온라인몰 운영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프로모션까지 일련의 지원들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제품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 언어로 번역하는 일입니다. 같은 김치라도 산지, 숙성, 식감 중 어떤 가치를 전면에 둘지에 따라서 사진, 구도, 카피, 해시태그 그 전략들이 달라지게 될 텐데요. 사실 이 부분은 오프라인 사업만 수십 년을 진행해 오신 분들도 알기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사업의 온라인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전문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오프라인 사업만 해오셨지만 앞으로 이제 온라인 사업도 동시에 해보시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신 분이라면 반드시 이 사업을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시를 하나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유명한 전통시장에서 수제 떡집으로 잘 나가던 가게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가게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하면서 이제 시즌별 묶음 구성과 이제 스토리텔링형 상세 페이지를 적용해서 이제 냉동, 새벽 배송을 통해서 고객군을 이제 전국 단위로 확장한 사례가 이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명했지만 그 떡을 먹어보기 위해서는 다 오프라인으로 찾아와야 됐던 거죠. 근데 이거 이제 온라인화 시키면서 주변 상권에 있는 그 인접 고객들뿐만이 아니라 전국 단위의 고객들까지 이제 내 떡을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이를 통해서 이제 매출이 몇 배씩 뛰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제 이 경우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초반 사주이다. 내 제품을 온라인에 리스팅하고 그 직후에 소량, 고빈도 프로모션과 리뷰 유도 캠페인을 설계하게 되면은 이제 온라인 알고리즘이 상품을 학습해서 유입 단가가 빠르게 낮아지게 됩니다. 지원 사업을 통해서 그런 제작비, 컨설팅을 이 시점에 집중 배치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의 효율이 가장 높아지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소개드릴 지원 사업은 바로 경기도 배달 특급 사업입니다. 사장님들 보시면 이제 배달하시는 사장님들 정말 많을 거예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배달앱들 수수료가 만만치가 않죠. 배달비도 무서운데 배달앱 수수료까지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배달 특급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운영하는 공공 배달 앱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뭐냐? 바로 민간 배달앱 대비 낮은 수수료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 화폐 결제와 쿠폰 혜택을 통해서 이제 경기도 고객 유입을 유도하고 아동급식 공동 마케팅 등 지역 연계 과제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서비스되고 있는데요. 이제 입점을 하게 된다면은 초기에는 이제 로컬 이벤트와 연계한 생활권 노출이 강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앱 같은 경우는 공공 앱입니다. 근데 사실 시장을 보게 되면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과 같은 이제 기존에 있던 유명한 배달 앱들이 사실 시장을 다
독과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 앱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사장님들의 배달료 그리고 수수료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일종의 보완제로 이 앱이 지금 만들어지고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네, 본 앱을 이제 보조 채널로 병행해서 주문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다면은 수수료, 광고비 구조가 안정된다는 그런 장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고용노동부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나 일자리 안정자금,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특례보증, 그리고 보증료 인하 사업, 2차 보전 등 각 지자체 전용 공모와 환경 개선 사업이 수시로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공고 같은 경우는 보통 단기 접수, 그리고 예산 소진형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마당 지자체 홈페이지, 그리고 기관 SNS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이나 아니면 ESG 연계 과제가 많기 때문에 스마트 상점이나 온라인 판로 개척, 그리고 지역 공동 마케팅으로 이어지는 연동형 신천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에서 주관하고 있는 다양한 소상공인 관련 지원 사업을 알아보았습니다. 국내 소상공인 지원 예산의 상당 비중이 소진공을 통해 집행되는 만큼 소진공 사업을 기본 축으로 삼되 경기도, 안양시 제도를 보완축으로 조합하면은 그런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재무 관련 지원 사업은 정책 자금으로, 운영 효율은 스마트 상점으로, 그리고 매출 확장은 온라인 판로로, 비용 구조 개선 등은 배달 특급으로 역할을 분담하면 투자 대비 효과가 커질 수가 있겠죠. 강의 후에는 각자 업종과 단계에 맞춰서 우선순위 로드맵을 잡고 필요한 서류와 지표를 미리 준비해서 접수 속도와 선정률을 동시에 높여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강의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